정말 영광이고요. 이분을 모실 때 우리 그룹의 예의로 가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멤버처럼 차기 입장 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MC 최인정입니다. 네, 드림마크 그룹에 초대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미 한 지가 26년째예요. 오늘 제 제목이 다르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해도 저 제목, 어디 게스트를 가도 저 제목, 항상 저 제목으로 그 말을 시작하곤 해요. 사실 이거 묻고 싶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리가 살고 싶지 않지? 네. 저는 26년 전에 진짜로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해서 뭔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아메이를 만났고 26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하기 전에.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의외로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왜 아픈 사람이 있죠? 제가 그래요. 집에 가만히 못 있고 뭘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조용히 못 지나가고 뭐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막 액팅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도 계속 뭔가를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살을 뺐어요. 제가 살만 뺀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인스타에는 내 사진이 없어요. 줄여놨어요. 이게 남의 결혼식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 사진을 재작년이잖아. 그랬더니 스폰서님 저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파트너가 저 사진을 주면서 사진 진짜 많이 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작년에 저랬구나. 작년에 저랬어. 코로나로 코로나로 64kg 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살이 찐 것도 찐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야 몸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러 가면서 아이고 이러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정말 앞으로의 시간을 제대로 못 버티겠다 하고 뭐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죠. 살을 빼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혼자서 해봤어. 혼자서 해봤는데 2kg 빼는데 죽을 뻔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운동하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해요. 시스템이 없으면 혼자는 할 수가 없고 스폰서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아메하고 운동하고 살 빼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거기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식단을 하고 보조식품을 먹고 저희가 진짜 25년 동안 보조식품만 믿고 살았어요. 운동을 한 사람도 안 하고 진짜 숨쉬기 운동만 하고 보조식품만으로 버티다가 제가 이제 센터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 프로틴을 먹고 점심에 제대로 된 식단 리얼푸드로 식단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살을 빼서 이게 지난번 부산국제영화제 때 사진이거든요. 너무 놀랍죠. 완전 다른 사람이죠. 제가 봐도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거는 진짜 일부예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일같이 저런 생활을 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저 너무 흉하죠. 제가 너무 흉한데 그냥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저게 1월 29일 사진이 무려 7kg를 뺀 사진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하잖아요. 너무 창피하게 막 저렇게 딱 붙는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었는데, 9월 달에는 저 보정 안 한 거거든요.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때도, 이 57kg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됐어. 너무 날씬한데, 뭘 더 빼려고 그래. 이랬어요. 남하고 똑같죠.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됐어. 뭘 또 그렇게 돈독이 올랐어. 뭐 그만큼 하고 살았으면 됐지. 왜 더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에 빠지지 않고 제가 저 때 더 큰 도전을 해요.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근데 사실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건 찍겠는데 몸을 만들어서 운동을 해서 만드는 건 만들겠는데 못 뽑겠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고민했어요. 2달을. 2달을 고민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그걸 꼭 인스타에 올려야 되냐. 관종이냐. 올리지 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더라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꼭 인스타에 올려서 많이 보게 하면서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걸 못하겠다 그러고 있나. 응? 그냥 정말 괜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 시선을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시작할 때, 우리 아메이도 그렇잖아요. 정말 남 시선을 생각하고, 이 걱정 저 걱정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정말 그러고 있다가 결단을 내려서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거를 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왜 어떻게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뒤치다가 제가 꿈을 써놓은 목록을 이렇게 쭉 떨어진 거예요. 코팅까지 해놓은 목록을.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저기 써있는 거 있죠. 현재 무식키로로 살기 내장 지방 레벨 4. 제가 지금 4거든요. 진짜 저는 제 의식 속에 완전히 저렇게 썼던 것도 까먹은 저걸 제 몸 안에, 제 뇌 안에 이렇게 각인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꿈이라는 건, 한번 내가 꿈을 꾸면 내 세포 어딘가에, 내 DNA 어딘가에 박혀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꿈을 꿨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 동안 버티면서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렇게 저희 남편하고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났어요. 저기 왼쪽에 저기 이제 대학교 때 모습이에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모습인데 그래서 저렇게 결혼을 했는데 저는 남편이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면 웬만큼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이고, 남편이 한 해 재수했었고,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들어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 3개월, fellow라는 거 2년, 이렇게 10년을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130씩 가져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너무 박봉에, 진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빡빡했는데, 첫째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가 딱 출시되면서부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친정에서도 오지 않았으면 너무 애들이 이제 번잡스럽고 힘들게 하니까 오지 않았으면 이제 이러고 진짜 남편은 병원에 가서 21박 22일을 안 들어와요. 그 인턴 이제 당직 쓰는 거 이제 한참 지금은 좀 나은데 옛날에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연년생 독박이가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왔는데 제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찍었던 사진을 제가 저렇게 삽설명 때마다 보여주는 사진을 했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 사진은 우리 남편 군의관 때, 군의관 때 따라가서 이제 있었죠. 저기 설악산 근처에 가서 있었는데 저게 이제 아내하기 바로 전해 여름 사진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해 여름에 저러고 살았어요. 사실 뭐 이제 어디 놀러 간다고 그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 이랜드에 서 있는 옷도 아니고 이렇게 주판에 깔려 있는 옷을 식구대로 다 골라 입고 우리 아들이 저 팔 걷어 접혀서 입힌 거 같아요. 저희도 진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팍팍하게 그냥 남편이 의사인 것 뿐이지 비전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희망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정말 팍팍하게 피코를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피코도 옵션을 오토로 못 넣어서 이거 스팅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메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메이가 처음에 뭘로 왔냐면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아메이가 비즈니스로 멋있게 오지 않죠. 처음에는 그냥 제품으로 왔어요. 제품을 저희 딸 얼굴이 겨울마다 탔는데 저 G&H를 발라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3,740원짜리가 이렇게 좋아? 옛날에 26년 전에 3,740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좋아? 이래가지고 쓰면서 암에 대한 호의를 가지게 됐고 저는 사실 저 셀프캠하고 완전히 암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혈액순환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에 대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서 암에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됐고 나는 딴 건 모르겠고 저 제품을 내가 죽을 때까지 써야지. 왜냐면 제가 발바닥에 연년생으로 낳고 나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나 한의원에 다녔거든요. 신났고 굉장히 뭐 정말 그랬는데 그 모든 게 저 세 명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로노메가 없으면 못 산다. 막 이럴 정도로 진짜 진짜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제품을 보고 있는데 잠깐만 저한테 저는 이 아이가 그냥 가입을 치자면 세 번째, 지금 이제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너무 신기하게 계속 하는 정태. 그분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제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본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안내를 해? 내가 안내 잘하게 생겼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도망다녔냐면, 이제 스폰서가 제품은 좋으니까 제품을 쓰고 싶은데, 오면 사업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안 만나고 제품을 쓰는 방법이 없을까 이랬는데 그때 제대로 주문해서 쓰는 법도 몰라가지고 어, 경비실에다 맡겨놔. 그럼 내가 돈을 맡겨놔요. 나 집에 있는데 없는 척. 그렇게 1년을 맹렬하게 도망다니다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미팅장에 가서 듣게 됐는데 세 번째 듣게 되는 자리에서 제가 마음을 열 근데 왜 그때 마음을 못 열었었냐면 저게 제가 처음 받은 카달로그였어요.
가격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은 코딱지만 하고요. 진짜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설명 정답 막저 초록색 볼펜으로 막 다 적은 거잖아요. 저 뭐에 쓰는 제품인가. 저걸 보고 저 낱장짜리 하나를 보고 사업을 하자고 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그때 경제적 상황은 그렇게 아메이를 우습게 알면서 틱틱거리고 튀길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저번 한 5년 전에 이사를 하다가 발견한 가계부예요. 그런데 진짜로 130, 45만 원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하고 남는 돈 45만 원을 봉투에 4개로 쪼개 넣어서 호치키스를 찍고 그 봉투를 일주일마다 하나씩 뜯는 거. 그렇게 돈을 안 쓰는 거.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지. 못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제가 학교에서 벌던 돈을 너무나 용감하게 아기를 갖고 제가 그만큼 더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경제관념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남편은 돈을 못 버는데 그냥 덜커덕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너무 팍팍하게 그렇게 살 때,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 뭐 돈이 다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 하나 이렇게 세포가 분화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기 시작했죠. 저게 무슨 사실이냐면, 저게 무슨 사실이냐면, 제가 PT 됐을 때 아마그램에 나왔어요. 저 쌍꺼풀밖에 안 했어요. 저 때는 진짜 제가 정말 그 선생님 같다고 무서운 선생님 같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저희 거울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웃는 연습을 하고 들어갈 정도로 저도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말 붙이게 안 생겼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도 안 붙였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애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면 얘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말 붙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 많죠. 그걸 다 끌고 가서 저쪽에 가서 옮겨 앉혔어요.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옆집 아줌마하고 차를 한잔 안 마셔봤어요. 사실 그거 지금까지도 너무 신기하죠. 이런 성격으로 아메이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진짜 왜 홈미팅 하러 가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분명히 그도 4층, 나도 4층이면 같은 집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곧 만날 거잖아요. 제가 홈미팅 주관하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말 안 붙이고 4층 가세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에 아메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 누구랑 하지? 그 꼴로 살았으니까 누가 있겠어요 주변에. 그래서 얼마나 주변 사람하고 안 만나고 살았냐면 오늘 우리 딸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딸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누가 남자가 타면 낯을 가려가지고 막 치마 뒤에서 울 정도로 왜 사람을 구경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메이를 알게 됐어요. 아메이를 알게 됐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이냐면 돈이 필요해. 거기까지는 합의를 봤어요. 내 자신하고.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어. 그런데 돈이 다야? 이렇게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냥 아예 돈을 벌든 명예를 찾든 이거 하나 치는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같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살아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라고 같은 전공을 해서 내 주변은 전부 다 제가 공부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부를 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딱 그래, 돈을 벌자, 열심히 벌자,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내가 다가왔고, 이거다 하는 생각을 3번 듣고 깨닫게 됐고, 저는 약간
되게 단순해요. 단순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저 ENFP예요. 그래서 ISTJ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해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책을 사서 읽더라고요. 책을 사서 막 줄을 막 그면서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분리가 다 했을 때그 시골에서 그 시골 그 서점에 세상에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노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읽고는 저한테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지가 알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적으로 너무너무 거의 너무 심각하거든요. 전자계산기를 5번 누르면 다 틀린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보실 때에는 내가 이제 FCA니까 이렇게 다 분명하고 막 정확하고 막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 저희 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아메리카 진짜 좋아 엄마. 엄마 같은 사람이 FCA가 되고 제가 별명이 앞에 호가 허당이 붙어요. 허당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계산도 못하고 그러는 네가 이걸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계속 필요 없잖아요. 저는 계산 못하고 이렇게 뭐 제품 전달하고 그럴 때도 가져가고 싶은 또 저는 항상 그냥 소비자를 조금씩 더 줬어요. 그냥 내가 계산 못하니까 내가 손해보면 그분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너 내 계산이야 아메이스 다 해주는 거고 그냥 그러고 저는 계좌 이체도 못하고 한 2년 전에 카카오 그거 하는 거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도붙그 전까지는 돈도 못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얼빵하니까 우리 남편이 처음에 걱정을 했던 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삥 돌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알아봤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남들 다 하는 거 뒤쫓아가지고 돈 못 벌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이게 진짜 새로운 영역 같은 생각이 들고 남들이 다 못 알아봐야지 거절을 해야 맞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절을 안 하는 거 본인이 힘들지 내 차례까지 안 오겠지 근데 거절해서 다행이다 나는 거절하는 거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무슨 상관이야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밖에 다른 사람이 솔직히 나 형편 나빠졌다고 내가 전화를 받을까요? 나한테 5만 원씩 대줄까요? 안 대줘요. 정말 나한테 아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의 얘기 때문에 내가 찾았던 희망, 내가 찾았던 꿈을 내가 포기한다면 그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초기 사업을 할 때 진짜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3개월 만에 그 당시에 SQ를 받고 그리고는 쭉 PT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이 다녔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플래티늄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쳤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미쳤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어떤 사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택하세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생필품 하나를 선택해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광고 나오는 거, 거주기 예쁜 거,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준이 없어요. 일을 선택할 때도 막 이쪽저쪽 따져도 사실 기준이 없어요. 저도 그때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나한테 느껴져오는 내 감이 믿었을 뿐이지 사실 기준이 없어요. 오만 이성적인 척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낼 때는 지극히 감정적 결론을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이었으면 결혼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건 아주 어이없는 계기로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아메이를 선택하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내 거잖아, 내 거. 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통장 번호
그 주사업자 번호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요즘 뭐 무사업자하고 나눌 수도 있는 세상이 됐지만 전 안 나눕니다. 주사업자 번호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 통장으로만 돌려주는 거잖아. 내 거잖아. 세상에 내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 통장에 얼마가 도대체 들었을까? 그게 내 걸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사셔보세요. 근데 저는 아메이가 내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내 거고 그냥 평균을 하는 기회잖아. 아무리 백 쓴다 그래도 3%가 20%가 되면 백이 좋다고 그래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희 딸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도 완전히 바닥 3%부터 시작한 거죠. 17만 2천 PB를 하고 20만 PB를 못 채워서 운 적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거. 저는 그게 그렇게 고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리 시작했을 때 이미 저는 이제 두 아이 딸인 엄마가 됐고 그때까지 결혼 안 했던 애들은 자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그냥 세상을 한번 엎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거 아닌데 다시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리셋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정말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연년생 애기 엄마가 되어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말 그 쌓아온 그 경력과 이거를 엎을 수는 없잖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 동등한,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소하다. 물수저도 없고, 물수저도 없고, 흙수저도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유리하거나 좀 많이 배웠으면 유리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시작도 못한답니다. 거기에 걸려서 시작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게 거기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하는데 조건이 아니거든요. 전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죠. 우리 수익 구조 책자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돈 주겠다. 어느 회사가 어느 대기업이 책자로 이만큼 주겠다 하고 나눠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PB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아메리카 PB가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있어서 문제가 뭘로 인사 고과로 핀업을 시킬 거예요. 뭘로? 우리가 교육제도에 어떤 부정이 가해지면 공부를 사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공정함은 그 입시제도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거는 시험 봐서 딱 점수 나오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무너지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사실은 이 PB가 정확하게 이 점수로 뭔가 진행이 되는 이 체계가 없으면 모든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진짜 PB라는 거, 우리가 그 점수라는 건 이 공정함을 지키는 아주 기반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정하고 쌓이고 일세적인 수입이 되고 세상에 쌓이는 일이 어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번을 일을 선택하느라고 갈등을 내 인생에서 해야 될까?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요즘. 요즘 평생 수입이 없으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몇 번을 선택해야 될까?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하느라고 갈등, 선택한 다음에 그걸 습득하느라고 애씀, 그 투자, 그 시간이 또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쌓이고 인생처럼 수입이 되는 일, 평생 수입이 될 수 있는 일, 이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를 저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느끼거든요. 그리고 큰 돈 버는 일이잖아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회사를 아무리 다녀봐도 돈이 없잖아요. 진짜 돈 없어요. 정말 다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판이 다르잖아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넌 300짜리야, 500짜리야 정해준 대로 그걸 수긍해서 그냥 나는 받아들이면 그냥 난 그렇게 사는 인생이죠. 나는 그냥 300짜리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는 그 무한대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돼 하고 아예 되어져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너무 아메이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일이죠. 나 혼자 다 아부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잘 살아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구조잖아요. 수익 구조가 어떤 일이든 돈 주겠다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누군가를 성공시켜서 그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수익 구조죠. 그러니까 함께 잘 살 수 있는 내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더 위해서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푼돈 벌다 마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억지로라도 착하게 만들어야 아메이는 나한테 돈을 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를 오래 한 사람은 이게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잘 사는 일이고 능력을 넘어선 보상 너무나 많죠. 나는 내가 이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로 봐서 딴 걸 했어도 연봉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날려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또 잘 들어가지고 날려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이상의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저는 정말 파트너들이 그래요. 사장님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진짜 다른 걸 하셔도 성공했겠어요. 절대 안 해요. 아내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한 거지 절대 안 해요. 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나의 능력이 능력이 아니라 아메이 덕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속세 없는 상속. 이거 진짜 대박이죠. 나는 죽는 날 자산을 증식하고 죽어. 다른 사람은 죽는 날 다 반토막 내고 죽어요. 자기가 평생 산 거를 반토막 내고. 나라와 자식과 같이 상속하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상속세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는 날도 상속받, 자산 가치가 2배 증식한 채로. 남들은 반대되는데 나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2배 증식한 채로 죽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진짜. 그리고 무한대의 확장성. 누가 나 말리지 않잖아. 그만해. 하고 말리지 않잖아. 그리고 너 그만 이제 내려와. 이것도 안 하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됐어요, 진짜. 왜냐하면 또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내가 뭐 10억도 투자해야 되고, 뭐 박사도 따와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확장을 한다. 그러면 못하죠. 아예 이제 됐다. 그만 하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메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인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 너무 저게 진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아메이 하면서 이런 일 때문에 완전히 아메이에 진짜 꽂히게 된 거예요. 물론 제품도 아이템도 너무나 좋지만 사업적으로 저런 부분이 저를 되게 매료시켰고 저는 한번 이제 이렇게 꽂히면 경주마처럼 옆을 안 보고 달리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스케줄 있는 거를 옛날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스케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펼쳐놓고 찍어봤었는데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살아서 음,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잘 아는 코치님한테 근데 무슨 정말 도대체 한 10년, 15년 동안 하나도 잘 기억 안 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이런 생각밖에 없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아유 몰두하셨어서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몰입하고 어딘가에 미쳐있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별로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그 몰입해서 살면 원래 그냥 한 10년 살았는데도 한 며칠 산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라고 모든 과정이 다 쉬웠을 리는 없죠. 저희라고 그냥 다 쑥쑥쑥 넘어갔을 리는 없어요. 그걸 이 자리에서 다 풀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정말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몰아치는데 뒤로 안 가려고 이렇게 앞뒤로 가려고 애쓰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 걸음만 뒤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그 비바람에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죠. 항상 근데 그런 시절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결정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뭔가 이렇게 결정에 놓이시게 되잖아요. 아메이를 할까 말까서부터, 이번 달에 SP를 할까 말까서부터, 이런 거잖아요. 그 모든 결정이 그 방향이 우리가 정말 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에 그것만 가지고 진짜 나아갔던 10여 년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우리는 쉬운 결정을 내리고 싶잖아요. 파트너들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가는 게 맞죠. 이것까지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죠. 이번 달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 해야 돼요 하는 건 사실은 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걸 잡고 싶죠. 쉬운 걸 잡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두 가지 결정이 있을 때 항상 쉬운 결정하고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 금방 받아요. 그런데 항상 어려운 결정을 붙잡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그게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결국은 그게 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붙는 걸 연속해서 10번, 20번 해야 내가 조금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데 너무 쉽게 편한 결정을 하고 살면은 사실은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결정을 할 때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고민하지 않는 방법. 모든 걸 좋아요. 어떤 결정이든 100대 빵이어서 그건 결정을 안 해본 사람. 결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아메를 선택했을 때도 49대 51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내 마음의 이 일을 보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그때 빵으로 결정하시려고 하면 평생 결정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그 조금의 나의 그 마음의 크기, 조금의 나의 크기를 결정해서 가게 되면 진짜 그게 모여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처음 사인부터 핀업한 저의 이력이에요. 제가 이걸 쓰면서 항상 보면 와 진짜 나 진짜 대단하게 어, 대단하게 사업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 자신을 칭찬을 해요. 한 해도 쉬지 않고 핀업을 한 해도 많고 진짜 우악스럽게 했죠. 음,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한데 핀업을 한 번 한다는 건 3년 전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SP는 3개월 전에 준비, 다이아몬드 정도는 1년 전에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큰 핀을 가려면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준비한다는 뜻은 그 해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잉여의 노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일 말고의 일을 해야 발전을 하는 거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겨우 하면서는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공정표처럼 짜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 그 일을 하는 거에는 저희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면 우리 남편이 진짜 미친 듯이 치밀해요.
그래서 정말 미리미리 이것도 사업인데 이란, 이안, 삼안을 생각하고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갔기 때문에 선포를 하고 도전을 하고 정말 실수 없이 잘 해 나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사업에서 가장 정말 진짜 중요했었던가 그거를 이렇게 6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Y가 제일 중요하죠. 사업 왜 하세요? 진짜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정말 추구하는지, 어, 내 인생의 의미가 어떤 거였으면 좋겠는지, 자기 인생에 자기한테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과정들이 내가 이걸 왜 이 사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 정리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아메이 오니까 왜 아메이를 하냐? 와이 아메이. 그걸 묻더라고요. 왜 하냐? 사실 왜 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메이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힘들 때도 있죠. 어떤 일이든 힘들 때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돈을 버는 일인데 안 힘들다고 그러면 사기예요.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 저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저한테 수없이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 나가자. 나가자. 이렇게 한 발 한 발이 모아져서 저의 지금의 성공이 감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는가?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그 Y는 진짜 이 사업을 하는 내내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내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거잖아. 내 거잖아.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거니까 내 스스로 정말 이거를 정말 붙잡고 가는 거죠. 사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 오너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내 거가 아니고 스폰서의 사업을 도와주는 거라면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 거잖아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내게 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많아요? 정말로? 근데 저는 이게 저 오너십을 지켜낸다라는 게 이 사업을 가장 쉽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잘 될 때, 방금, 이래도 나중에,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저는 아메이를 최고로 못하는 비결이 그거 같습니다. 아메이를 최고로 못할 수 있는 비결이 했다. 그리고 핑계가 내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랬어요, 저랬어요. 스폰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 일인데 내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오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중요하죠. 내 혼자 능력 안 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 살 빼려고 애쓰다가 할 수 없이 시스템에 의존하게 됐고 스폰서 찾아갔다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만 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 조인하고 시스템을 함께 만들고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시스템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둘에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가꿔내고 정말 그거를 활용해서 그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일본의 두루의 문화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어떤 사업이든 목표가 없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크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애써 지켜내려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며칠 전에 또 찍었어요. 그걸 이제 조용히 찍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찍어? 이러는 거예요. 나 그냥 나의 목표야. 나의 콩쿨이야. 나 혼자가. 나 그냥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도 그냥 나 혼자만의 콩쿨. 왜냐면 그 목표가 없으면 내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그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3년 동안 내가 지난 30년 동안 망가뜨린 몸을 내가 복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금 58세인데,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 내, 내 몸을 잘,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목표를 크게 세웠더니, 이 과정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 목표를 여러분들 크게 세우세요. 목표를 작게 세우면 작은 행동밖에 안 나와요. 목표를 크게 세우세요. 목표를 크게 세우면 진짜 큰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목표를 꼭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따르는 루틴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 1년을 쭉 그 루틴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루틴을 해야 갈등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하기 싫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노쇼를 해. 그러면 맨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데 그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눈 비비고 나가는 그 루틴이 생기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메이가 딱 루틴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만큼 그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스피치에서 맨날 저는 아메이가 불규칙한 게 너무 좋아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일도 몰아서 하고 밥도 몰아서 먹고 잠도 몰아서 자고 전 그랬었어요. 진짜 재작년까지는 진짜. 그래서 탱고와드 쓰고 저도 나름의 아메이 루틴이 있죠. 하루에 약속 3건 이상 잡자 뭐 이런 루틴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내 일상의 루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루틴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쉽구나. 루틴을 가지면 쉽구나.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할 때는 잘하잖아요. 솔직히 잘할 때는 다 잘하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루틴이 없어요. 바닥을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루틴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도 꼭 루틴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정말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힘이 중요해요. 나 혼자는 절대로 못했어요. 이 팀에서 진짜 이 팀워크로 함께 해나간다. 그러려면 조금씩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화합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팀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 팀의 힘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6가지가 제가 나는 아베이를 어떻게 해냈을까 하면 요걸로 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사실은 제가 잘해서 잘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자, 창업자가 우리 사업의 비전으로 내세워주신 저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 Their Lives라는 저 비전이었어요. 저게 비전이거든요. 우리 사업의 비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 그 비전이 저게 아니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되겠다라는 걸 이번에 카운슬링 미팅 갔다 와서 조금 많이 느꼈어요. 저게 뭐냐면 윈디힐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FC 미팅을 10년째 가고 있는데 저기를 처음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갈 때 우리 브로셔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창업자의 사유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보니까 이랬는데 저기 지하에서 계속 해놓은 게 진짜 저길 갔더니 진짜 에이다에 그 어떤 강가를 끼고 삼각형에 바람 부는 언덕 윈디 힐 거기에 세워진 집에 지하실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거기서 시작된 일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조금 아까 보여드린 헬핑 피플의 그 마음, 그 반듯하고 옳은 그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제품이 좋고 리더가 좋고 막 아무리 그래도 그 정확한 그 옳은 그 마음이 아니면 아메이의 그 철학과 비전이 아니면 절대로 이 전세 상으로 펼쳐나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시골 구석 어느 집 지하실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먼저 나간 데에는 그냥 어떤 리더들의 역할이나 제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거 물론 다 있어야겠지만 정말 그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올고진 그 철학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파만파 전 세계적으로 아메이가 정말 먼저 나갈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해요. 도저히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진짜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한번 유치디버스 창업자님이 어, 그야말로 살아생전에 음, 경기장에 저기 잠실 경기장에 한번 오셔서 네, 그, 아니 창립 몇 주년이었지? 20주년인가? 그때 그 한 번 오셨었는데 그때 오셔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서 그 많은 애교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한 채로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감격해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나누시면서 그 말뜻을 이번에 제가 비로소 그분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런데 그 선한 마음과 그 출발이 정말 이렇게 아메이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누군가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 것은 진짜 저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 FC 카운슬 멤버로 집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카운슬 멤버로 참가하는 건 꽤나 화려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러면 유라성가에서 전 세계의 리더를 다 모여서 그리고 가끔 이렇게 화려한 무대에서 이건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레드 카펫을 워킹을 했는데 KBS 뉴스에 나온 TBS 뉴스에 아메이가 거기 수상하니까 레드 카펫에 이렇게 들어오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러니까 저런 경험도 하죠. 저는 제가 꿈에도 못 꿔본 일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저런 순간이 꿈에 있으리라고 무대 배우들만 보는 곳인데 그런 재미난 일로 있죠. 그래서 저때 살이 뺐다가 제가 그 사이에 찐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는 사실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드레스를 입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저는 드레스를 안 입었었어요. 드레스를 입어야 돼? 그래서 드레스를 안 입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저런 문화에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드레스 입을 일이 있으면 저는 드레스를 굉장히 입지 않습니다.
저건 다 제 소유하고 있는 드레스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냥 1년 동안 수고한 제 자신을 위해서 예쁜 드레스를 맞춰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거 이제 제일 마지막 거는 요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기 행사에서 입었던 드레스고요. 어, 저희 남편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시 휴진이에요. 수시 휴진이고 유치원생처럼 12시 반이면 집에 돌아오세요.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의사. 자기가 의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는데 저걸로 돈벌이를 안 하는. 그냥 정말 봉사활동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런 의사고 진짜 아마 전 세계 카운슬 멤버 중에 저희 남편만 투자일 거예요. 그 아메이에서 아주 빛나는 투자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 딱 끝나잖아요. 12시 반에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저게 이번 화요일 날 저녁의 모습이에요. 화요일 날 저녁에 울산 가서 미팅하고 저는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업 설명하고 저희는 아직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뛰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그렇게 아직도 열심히 하냐?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나 아메이 덕분에 이만큼 잘 살게 됐고, 이만큼 정말 아메이에서 핀도 높게 이렇게 그러면 아메이에 좀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정한 아메이의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함께할 그런 파트너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정말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진짜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진짜 기회가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열과성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내가 집구석에서 놀거나 골프 치러 가면 저는 골프는 안 치는데 그렇게 놀면 사실 그걸로 끝나지만 내가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달을 하면 그분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감히 내가 누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참 그렇지만 내가 하는 얘기 한마디로 그 사람이 힘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어쩌다 내 인생이 집구석에서 애 키우던 주부의 인생에서 진짜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삶을 살게 되었는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매일같이 행복하고 매일같이 감사해요. 그래서 스타들이 그렇게 부르면 이거 너무 좋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스폰서가 제일 좋은지 아메를 너무 사랑하는 스폰서가 저는 제일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해요. 아메를 너무 사랑한다는 건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나 하면 저는 흐린 날도 일했어요. 맑은 날만 일하지 않았어요. 안 될 때도 일했어요. 똑같이. 그게 정말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 남편은 투잡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합설명하고 또 파트너들이랑 앱스하고 그리고 막차 타고 집에 올라가고 저는 그날 울주로 내려가서 여기가 지금 울주거든요. 그래서 울주 파트너가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살지만 여행은 또 정말 너무나 많이 가죠. 이게 저희 방이에요. 여기인 줄 아셨죠? 저희는 방이 나오면 저런 방이 나오고 저 롤스로이스가 나왔죠.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차가 롤스로이스인지 몰랐어요. 저희 파트너가 사장님 공항에서까지 가는 차가 롤스로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게 롤스로이스야? 저는 그럴 만큼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삶을 살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여행은 정말 진짜 너무 많이 가는 이건 이제 크루즈에서 저 혼자 수영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건 요번에
크로아티아 갔을 때 사진 작가가 따라줘요. 우리는 그냥 놀면 저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사진은 다 예쁘더라고요. 이건 이제 보스니아 갔을 때 사진이고, 이건 이제 그 윈디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지만, 혹시 아메이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지겨울까봐 아메이가 진짜 내 인생 저 뒷끝에다가 숨겨놓은 행복이 하나, 저는 그 행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저는 음, 사실은 애기 어렸을 때 애를 위해서 아메이 하자고 시험치도 백을 매면 세 개 매겠어요. 반지를 끼면 열 손가락이 끼겠어요. 사실은 새끼 잘 키우고 남편 어깨 덜고 내 노후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욕심이 진짜 쉬운 욕심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둘 다 애들을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학을 왜 시켰냐, 유학을 시켜서 뭐 하려고 시켰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유학이라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저는 너무 솔직하게 항상 얘기해요. 필요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극성을 떨 자신이 없어서 도피학시킨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걔네들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딸이 아메리카 같이 해요. 이건 이제 30주년 행사 때 영광스럽게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발표하고 있는 사진인데 아메리카 하겠다 해서 제가 너무너무 환영했죠. 진짜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식이 하겠다고 그럴 때 그렇게까지 환영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다가 그만둬도 오케이. 네가 여기서 3년을 지내면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환영. 그래서 사실 뭐 엄마가 아빠가 하라고 한다고 요즘애들이 하지 않지만 본인이 판단하고 아메를 지금 6년째 해서 네, 이제 크루즈를 타보겠다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그냥 정말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유학 갔으니까 돌아오니까 친구들은 다 미국에 있고 친구들이 통장이 없어요. 다 미국 애들이라서 미국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이렇게 시장에 가서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이렇게 단골집에 가서 얘기를 말을 붙이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딸이. 그래서 지금 6년째인데 어쨌든 딸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아메이를 한다는 거. 사실 어, 제가 딸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딸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요. PPT도 다 줘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뭐라 그럴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이하고 그렇게 호흡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생각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생각을 나누고 호흡을 맞추는 거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부모가 이제 아메이가 그 이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모가 FAA 보너스 대상자고 자녀가 에머랄드면 자녀가 받는 보너스에 뭐 어떻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그 자녀가 받는 월간 보너스를 이세 사업을 키우기 위해 아메이가 젊은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세 사업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좀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고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행복도 또 아메이가 정말 내 인생의 뒤편에 숨겨놓은 그런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딴 건 다 욕심이 없는데 집에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죠. 집을 지었는데 진짜 내 맘대로 지었어요. 처음에 건축하시는 설계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은 그렇게 타고, 1층에다 2층에서만 살 거면 2층은 1층은 세주지. 그러면 세만 나와도 한 2천만 원 나올 텐데 그걸 왜 마다하고 그렇게 만드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제가 두 번이나 사업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메이로 이렇게 돈 벌어서 이거를 지금 파트너와 함께 쉐어하는 그런 집을 짓고 싶은 거다.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런 빈 공간을 남겨놓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을 나의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업자님 두 번 듣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은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하고 다른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분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월세를 많이 받는데 아니요.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 우리가 다 단독으로 쓰는 공세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월세를 탁 한순간에 정말 우리 부부가 정말 1분 안에 그걸 포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돈 때문에 휘둘리는 삶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이구나. 하는 거를 진짜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집에 다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가 희망을 안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맨날 사실은 짓는 내내 1년 반 동안이나 지었는데 짓는 내내 그 공사 하는 데 가가지고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싶었던 게 저희 집 마을인데 이런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집이죠. 그리고 이제 부엌인데 부엌에서 이렇게 홈미팅을 하고 이건 저희 집 옥상이에요. 나랫바처럼 건바가 있어요. 서점 건바. 이 남편이 숲 너무 좋아하거든요. 파트너들이랑 맥주 한잔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도 들었는데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마셔봐 하고 건바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사진은 저희가 집에 없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저게 좀 쓰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파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주차장이 차곡차곡 넣으면 한 20대 들어가요. 17대 더 차곡차곡 20대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사실은 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땅을 파는데 돈이 들거든요. 지하를 파는데 돈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감수하고 주차를 저렇게 많이 하려면 소방시설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걸 다 감수하고 우리 파트너들이 집에 오는데 비싼 주차장에 차 찾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저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짓는데 그냥 정말 내가 그냥 돈 여기다 그냥 한번 쓴다 하고 그냥 정말 마음껏 제가 지은 집이라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러고 살잖아요.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사를 하다가 이삿짐에 저희 남편과 제가 쓴 연애 편지가 이렇게 한 통짜리가 우리 아들 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읽은 거예요. 그러고는 저걸 줄을 딱 쳐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꿈을 꾼 대로 살고 있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썼던 편지예요. 대학교 때. 난 사람 냄새를 풍기며 살고 싶다. 많은 삶 속에 내 작은 인생을 뒤적거리며 그 속에서 날 만들고 싶다. 훗날 나를 기억하는 이웃들에게 대접할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 명예 그런 것들도 무시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갖고 싶은 건 작은 것에서도 인생을 발견할 줄 알고 내 스스로 그 기쁨을 느끼고 작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다. 피상적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 제가 대학교 때 저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아까 나 50kg로 살고 싶다는 꿈을 잊어버렸던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저런 글을 썼고 저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마음에 새기면 그건 여러분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게 나와요.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 나는 그냥 내 새끼만 알고, 내 남편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살던 사람인데,
내가 왜 남의 집에 놀러 가기도 싫고, 남이 우리 집 오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을 열어놓고 이러고 살지? 했더니, 내 DNA 안에는 저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를 살다가, 팍팍한 삶에서 다 잊고 살다가, 아메이로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꿈을 멋지게 꿨어요. 그리고 그거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지금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러고 살아요.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이제 파트너들이랑 이제 다이아몬드들 모여가지고 파트너 이거 이제 제 생일 남편 생일이 8월 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제 생일은 저희 파스타하고 하고 남편 생일은 다이아몬드들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생일이고 이건 이제 또 정원 신년 떡국 파티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연말에 한번 다이아몬드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정말 많은 사람이랑 그렇게 아메이 하면 친구가 없어진다는 진짜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친구들이랑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아메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을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시고 어떤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은지 가족을 열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제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후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글 쓰는 걸 좀 좋아해서 후원이란 사실은 저 평생 여행 친구가 되는 거죠. 평생 같이 여행 다니자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자 하는 거. 후원이란 생각을 깨우고 마음속에 설득을 구해내고 꿈을 선동하고 그 꿈을 열망으로 바꿔주는 일이다. 내 마음 한가운데 우뚝 선 당당함으로 내 신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으로 내 미래를 너도 어쩌면 상상해보지 못했을 내 미래를 내가 꿈꿔주는 일이다. 내가 말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게 너의 말문을 열게 하는 거고 사랑의 고백을 기어코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내 사랑과 상관없는 내 마음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일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내게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너도 누구에겐가는 그 인생의 벅찬 의미가 되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후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남의 일을 하자 그러면 얘가 나한테 마술을 뻗치나 봐. 얘가 나한테 이상한 걸 시키려나 봐.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을 후원하시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수강생님들의 마음이 실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저런 마음, 친구야 정말 우리 하나를 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평생 여유 있게 여행 다니는 그런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이 자리에 모시고 있고 여러분 사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의 그 가치가 이런 일이라는 생각하면 어떻게 아메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이 어떻게 행복하고 좋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이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업자님의 이 말씀이 진짜 너무 제일 좋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이 도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성취하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저도 아메이를 하기 전까지 제 인생이 이렇게 꼴찌 생각 도전이라는 건 여러분을 다른 세상으로 보여줄 그런 멋진 일을 다 도전하는 때 되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거 풍성하게 이루는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